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야, 너무 무서워. 그만해. 김종혁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IMF의 지원 자금을 활용하고 이에 현실 인식은 같았지만 처방은 달랐습니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즉시 1대1의 화폐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50조 100조가 나가도 돈은 행방불명입니다. 구성한 38명의 한인 대표단이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한인 공화당 협회 뉴욕 지부장과 미국 공화당 아시아 전국연합회 한국 의장을 겸하고 있는 심홍섭 씨가 미주 한인들과 한국인들로 구성한 대표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미국 공화당과 연방 상하원실로부터 발급받은 특별 초청 티켓으로 참석해 국내외 귀빈들과 수십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1세기 첫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격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 한인들을 수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한국여성경제연합회 김보겸 국제분과위원장과 고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허경영 씨를 비롯한 6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으며 이행 중 20명은 취임식에 앞서 18일 저녁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부시 당선자 내외와 딕 체이니 당선자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축하 촛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김선중 연구원에 대한 황우석 박사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5달 동안 황 박사와 김 연구원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서울대 연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하는 회사는 그거는 김경준 씨라는 사람들 별개의 회사고 이정균이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데 받아와가지고 핸드폰 요금, 뭐 요금 지하고 나면 쌀 값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차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화장품 값도 안 나와.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바로 잡아놓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안 살아도 좋아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돼.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박 대통령 때부터 내가 새마을운동도 만들고 만두지상학도 만들고 방송통신대학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68불 되던 나라를 17,000불 지금 2만 불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그때는 집장만 하기가 쉬웠어.
서울에 그때 68년도에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 가서 노가다 하거나 일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다니까. 전부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아무리 직장 가서 열심히 해봐야 이 돈이 모이질 않아. 집 사는 사람은 그건 무슨 사기를 치든지 무슨 뭐 복권이 붙든지 이래야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세일즈맨들이.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뭐냐? 그 고도에 올라간 GNP를 누군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느냐?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나는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4천여 명의 지자체 의원을 국회의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7천만 원. 그러니까 대통령 월급하고 비슷해요. 그런 사람을 4천 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1년에 몇십 일밖에 근무도 안 하고 그것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년에 7천만 원을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지도자 국가가 아니고 지배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를 일단 지배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이 있다면 CIA를 동원하거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IMF도 우리가 의심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황우석 박사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가 서로 교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앞으로 발목을 잡기 위한 전략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프로젝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사람들의 핵무기를 비행기에다가 수백 대다 실고 우리나라에 와서 황우석 씨 집에 대한민국에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핵무기인지 모르고 얼씨구를 하고 그걸 안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황우석이 죽이라고. 논문을 황우석 박사가 그 정도로 줄기세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만 써놨어도 그건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줄기세포가 꼭 없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논문 그대로 황우석 박사를 대량으로 밀어줬다면 그건 1년도 안 가서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봐버립니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복제법을 바꿨어요. 황우석 박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충분히 낫는 자를 구할 수 있게 없어. 불법으로 연구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없고 그런 거 하나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황 박사가 사고가 터지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지. 황 박사가 연구하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황 박사를 돕자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황 박사를 도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 삼성을 갖다가 또 삼성이 전체 주식이 2%인데 그 론스탁이 1.9%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상속해줘 버리면 론스탁이 또 가져가 버려. 그럼 이놈들은 또 직원 50% 해고하고 전 대량 실업이 나오면서 그걸 싼 값에 팔아버려. 구조조절. 그게 론스탁 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없어진 회사가 70% 대기업이죠. SK도 중국 놈이 가져가고 이래저래 가져간 게 전부에 우리 난도질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절대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단 잘 돼야 세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지. 서양에 의해서 동양이 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동양에 의해서 서양이 변해야 될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사람 없어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가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 쬐끔 받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해요. 다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책 한 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노예지 뭡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빛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있다고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공약을 하니까 저런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장국진 박사님의 잠깐 축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저하고 주병용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주병용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입니다. 비선, 그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해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젊은 참 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에 제가 추천서를 쓰고 책을 쓸 때 참고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책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다, 얼토당토 않다.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허경영 후보 15대 때 대통령 출마하실 때도 제가 이 민주공화당 상임고문으로 좀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후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실례지만은. 제가 깍듯이 총재님, 후보님,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젊은 사람한테 후보님, 총재님하고 모시고 다니겠어요. 왜?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 놈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하셨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가 제3의 건국을 하겠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뚱가는 그런 대국으로 만들려면은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IQ가 430이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 내 자랑을 나오는 게 아니라 허총재 자랑을 나오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 근데 IQ가 150밖에 안 돼요. 밤새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1등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명여자고등학교 선생을 뽑았어요. 총각 선생은 그 학교 대결이 처음이거든, 제가. 근데 저는 허총재 앞에서 키가 작아져요. 왜? 이분 IQ가 나보다 몇백 배가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아버지같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루지도 못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늘처럼 강직하게 바늘로 얼마든지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서운 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합니까? 경제의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분명히 절대 공평의 원칙이 세 번째 들어있어요. 그 절대 공평은 뭐냐?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 뛰어다니고 때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편안해야 되고 뭔가 좀 저축이 돼서 중산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지 않고 한평생을 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남편 출퇴근시키고 또 그러다 모자라서 또 나가서 집안의 형편을 더 올리고 나가서 일하는 여성들이 얻어간 게 뭐냐? 전부 빚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제 원리가 뭘 잘못됐어. 근데 가만보니까 처음부터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는 제가 가정살리기 10대 공약으로서 다 정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높은 단계의 경제 원리를 모르고 그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느냐, 무슨 돈으로 주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KBS, MBC, SBS 각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거 5개월 전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저거가 정해놓고 신문사 국장한테 뇌물을 주고 방송국의 국장한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조사해서 밝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누구가 몇십 프로 누구가 몇십 프로 선거도 하기 전에 나는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걸 인터넷이고 텔레비 신문에 도배를 해. 그래 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여론이 바로 선거를 좌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심을 가진 어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잘못은 여러분보다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치를 왜 뽑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4,000명의 지자체 의원들을 만들어놓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7천만 원씩을 앵겨줘?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좀 제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야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들이 진짜 제정신 차리고 허경영이가 정말 지도자로 나타났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지금 7천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자기 살을 깎아서 국민한테 주는 자라고 내가 그랬잖아. 지배자는 착취하는 놈들이야.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지배자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지배자입니다. 마치 우리 국민이 투표로 뽑아놨더니 그놈들이 우리 지배자가 돼 있어. 우리가 무슨 식민지입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지배당할 일 있어요? 없습니다. 지자체 의원들한테 지배당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배받으려고 노력해. 국민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그게 잘 되는가요? 안 되는 겁니다. 헌신짝같이 내 자신의 몸을 국민들 발바닥에다 갖다 붙여야 돼. 내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낮춰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무정당, 무국경, 무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화합하고 모든 관가민이 서로 화합하는 세계 최초로 정당이 없는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미국도 나중에 우리를 모델로 마치 내가 만든 새마을운동이 중국과 미국 전 세계가 본받아 갔듯이 내가 만든 중산주의 역시 또 세계를 앞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재자 투표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TV 토론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이런 등식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제도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다, 무슨 5년 중입니다, 4년 연임이다, 이따구 정치 제도 가지고는 한나라당 사람이 서울시장이면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전부 서울 한나라당입니다. 부산 가면은 또 한나라당이 시장이면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전부 그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호남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고 그 예산은 각 지자체 의원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폐지하며 지자체 의원의 보수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보수를 전략하면은
한 사람당 7천만 원씩 4천여 명의 보수를 전략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해야만 국가 예산이 15조 원 정도 전략됩니다. 도사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냐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50%인데 1,000만 명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1,000만 명의 실업자의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36가지 또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끝없이 부정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실제 있습니다. 그만둬야 할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 희망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프랑스의 AFP 통신도 출고조사 결과와 당선 확정 사실을 이거는 한마디로 뭐 내 잡으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뭐 사전 구속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애야 돼요. 혐의가 확정도 안 됐고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 뭘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한다. 내가 무슨 뭐 시정의 잡범입니까? 그리고 왜 전부 허위 보도해? 부시 만난 것도 동영상이 있지, 정확하게 여건이 있지, 비자 있지, 미국에 초청장 있지. 뭐가 허위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도대체가 이게 기자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 국민들을 왜 호도하냐 이 말이야. 죄를 진 게 있으면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보도를 하지 말라니까. 이름이 없으시던데요? 초청장 가져와. 초청장에 왜 이름이 없어? 초청장이 없어. 자, 이거 봐요. 취임식에 18일에 있을, 조용히 해요. 18일에 있을 부시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디너 파티 및 댄스 파티와 20일에 있을 취임식에 한국의 민주화당 총재 허경영을 초청하니 영문으로 된 거 보여줄게. 영문으로 허경영. 이게 미국 대사한테도 한 거지. 미국 대사한테 보인 거지. 자, 정확한 날짜, 출국 날짜 다 여기 있죠. 조지 부시. 자, 그 다음에 여건이 온 날짜가 없다? 돌아온 날짜가 왜 없어요? 왜? 이걸 안 보여줬노? 여기 돌아온 날짜가 여기 있네. 17일 날 미국에 가가지고 24일 날 돌아온 거야. 갑작스럽게 5분 만에 내준 거니까. 자, 비자 나온 날짜가 16일 맞아 안 맞아요? 자, 1월 16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워싱턴에 뉴욕에 도착한 게 1월 17일. 자, 1월 17일 날 뉴욕에 도착했고. 잡아봐. 지금 미국 대사한테 허경영을 18일 날 보내라. 근데 여기 네이셔널 리퍼블릭 아시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조지 부시가 보낸 거지. 그 당시에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아니야. 그 당시 이걸 보낼 당시는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란 말이야.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란 소리 아니야. 조지 부시. 이 사람이 그 당시 취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행정부 대표야. 이거 도대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또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자, 읽어봐요. 1월 18일 이게 2000년이요? 2001년이지. 그런데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받아온 소리라니까 나는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짜를 하면은? 그리고 이런 걸 제시하겠냐고 공문서를. 자, 여러분 이거 봤나? 자, 부시 대통령 파티에 들어갈 때, 자, 부시 대통령 파티에 들어갈 때 티켓이야. 자, 로잘린하고 부시가 있죠? 대통령, 부통령. 그러면 이런 걸 허경영이가 가짜로 만들어 온다 이 말인가? 자, 이런 거 넣어놔.
김해 자택 뒷산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즉시 부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냥 있었고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니까. 허경영을 불러봐. 넌 뭐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허경영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허경영을 불러봐. 선생님 제 눈도 좀 쳐봐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이렇게 지금 많은 학우분들께서 호총재님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무대 앞까지 와셔서 이게 지금 핸드폰까지 들고 이렇게 엄청난 인기가 있으신데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인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크게 먹고 대한민국을 내가 콜미를 만들 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은 오늘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그 사라져가지고 뭐였죠? 콜미 만들었죠? 그러면 나는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허경영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허경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데로 갔죠? 그것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실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콜미를 만들었죠? 예, 고맙습니다. 기성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기성 정치인 딱 배지들 다 떼겠다. 이랬으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맨날 쓰레기를 주워오는 거야. 쓰레기가 막 쓰레기가 들어와. 쓰레기 중에 아주 도매금 쓰레기가 또 들어와서 최고 쓰레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쓰레기. 그럼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고 표를 찍어줘.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지가 돼도 싸. 북한과 중국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든지 위에가 당이 있는 거야. 당이. 그 밑에 주석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 밑에 총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청진시장이다.
청진시장이다. 그럼 청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청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청진시 당위원장이야. 맞아요. 시당위원장이 청진시장을 컨트롤해. 맞아요. 당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이게 정당 계급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당이 있으면 밑에 주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주석을 당석이라고 그래. 맞아요. 당석이에요. 그 밑에 총리가 있어요. 아주 희한해요. 개성시장 위에 그보다 높은 자리에 개성시 당위원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이 말썽을 부리는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에요. 공산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급주의라고 그래. 저게 평등주의가 아니고 계급주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당이 난리를 하냐고? 맞아요.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그래서 이 중산주의로 갈 때 우리는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맞습니까? 재수없어. 이념주의 재수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는 당보다 뭐가 올라가야 돼요? 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놈들이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당을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정부 보고 선거 때 야 선거비용 5천억 내놔. 국회의원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보궐선거하는데 얼마 내놔. 전국구 몇 명 붙었으니까 지금 안 아무개는 당이 언제까지 20명이 되면 80억이 선거비용이 나온대. 국가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선거비용을 각출해야지. 왜 우리가 세금으로 80억을 줍니까? 그게 새로운 정치냐 말이야. 아니 그게 안철수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야? 국가에 80억을 얻기 위해서 매달 언제까지는 20명을 만들겠다? 우리는 국가 지원 안 받겠다.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받는 정당으로 존재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당 지원금 앞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런 정치인이 뭘 나라를 바꾼다고 그래? 정신들 차려요. 왜 국가의 국민들한테 노인들한테 놀아주고 학생들한테 어린애들 누리 과정에 도와줘야 될 돈을 정당 지원금으로 몇십억을 뽑아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언제까지 몇십 명을 만들어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에서 피를 토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정치한다는 자들이 입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고열을 뽑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몽룡이가 이야기했듯이 검준미주 천인내리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누낙시 민누낙이야. 총물 눈물 떨어질 때 국회의원들이 그런 돈 뜯어가고 국가의 예산 그래 국회의원이 몇십 명 20명이 언제까지 되면은 국가도 80억을 선거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 몇천억은 안 쓰겠다. 나는 입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참말로. 그런데 국민은 거기에 쏙는 거야. 허경영을 지지하겠다 소리는 안 하고 그놈이 새로운 정치라고. 정신들 차려요. 날벼락을 내려버릴 테니까. 내가 쳐다보면 말이야 입에서 벌금이 나와요. 국민들이 그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그 세금 낸 걸 그걸 갖다가 그냥 사업하던 사람을 세금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세금 낸 실적을 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해 줄 생각으로 거래처를 다 압류해버려. 그리고 만천하에 보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노련하게 사업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번 운이 조금 나빴을 때 국가가 안 밀어줘. 발로 밟아버려. 그리고 깝대기를 벗겨버려. 그리고 연예인 매장을 시켜버려. 신용불량자에다가 뭐에다가 막 딱지가 막 다 붙어버려. 그럼 그거 끝나 안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하던 재주는 있었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써먹노? 그냥 폐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 모은 돈을 그래 20명 국회의원 되면 돈 100억을 공짜로 국가에 얻을 수 있어? 그럼 자기 재산은 몇천억 국가를 위해서 못 내놓나?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면 국가에서는 정치 자금 안 받겠다.
선언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앞으로 국회의원들, 정당들 국가보조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와대에서 그런 소리 꺼내는 내 직원이 있으면 그냥 조인트를 내 밑에 보좌관이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요. 흥분해가지고. 정당 지원금 좀 줍시다. 택도 없는 말. 돈이 그렇게 저렇게 새는 돈이 국가 예산의 70%야. 다 새는 돈이야. 그래놓고 허경영 씨 결혼하는데 1억을 뭘로 줄 겁니까? 말도 제자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돈은 줄 돈 있고, 응? 4대강 하는 거 뭐 30조 쓰고 수도 이전 왜 해가지고 공무원들 그거 난리여. 그거는 몇십조. 차라리 그걸 충청도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에? 그래 안 그래요? 90%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래. 그러니까 부가 몇몇 사람한테 쏠려가고 있는 게 그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제일 부자죠? 정몽준 씨가 제일 부자였는데 불과 10몇 년 전에 정몽준 씨 주식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약 3조 정도 되잖아. 이게 몇 배 올라갔습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감히 중산층이 따라갑니까? 중산층 재산이 10배 늘어나나요? 서민 재산이 늘어나나요? 빚이 늘어나. 반대로 빚이. 그럼 누가 만드냐? 그것을 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아요.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는 한 여러분들은 거지가 돼도 싸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야 야 내가 투표 잘못했구나. 내가 왜 저 우리나라 고려가 이 고려가 왜 망했는지 압니까? 왜 이 조선이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특권층들이 세금 내서 안 냈어요? 안 냈습니다. 군대 개인이 보유해서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는지 압니까? 정당 때문에 그래요. 정당 무리들이 패를 지어서 지금 여당 야당 이 당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당이 앞에서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딱 털어지고 재벌 편들어 말 안 들으면 너는 다음에 공천 안 줘. 이렇게 하니까 양심적인 초선 의원들이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너 얼마 다음에 국회는 핵물 거야 아니면 정치권에서 너 영원히 사라질래? 이렇게 하니까 바른 말 할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계속 뽑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민족이야. 지금 내 말 듣고도 정신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자식들이 전부 거지 돼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안 있어. 특권층들은 해외 가서 돌아다녀. 안 맞아 죽으려고. 왜?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부자의 돈은 막을 수가 없어. 아니 아쿠 저 반포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좀 있으면 20억이야. 그때 왜 5천만 원 가지고 그걸 안 샀던 거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5천만 원짜리 강북에 집 팔아가지고 그거 산 사람이 있고 그냥 강북에 빌라에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은 지금도 5천만 원이야. 맞아 맞아요. 그걸 가지고 강남에 가서 산 사람은 운 좋게 14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맞아 맞아요. 부익부 빈익빈은 강남 땅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 땅도. 어떤 데는 땅이 안 올라가. 어떤 데는 땅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이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힘 빠져서. 어째 저 사람은 재산이 저렇게 몇십 배가 늘었는데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빌라에 조용히 살았는데 투기 안 하고 있었는데 돈 한 푼도 없어. 이 조선은 왜 망했어요? 에? 이 사람들 조선은 당파 싸움 했죠? 이 사람들도 당 때문에 망해 당. 그런데 요새 뭐 무슨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한문으로 이거예요. 당자예요.
당민주, 당당이란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더불어당자야. 내가 텔레비전 나가서 그랬죠. 예? 안철수는 새 정치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국회의원 월급 안 받겠다. 둘째, 정부 정당 지원금 1년에 800억 안 받겠다. 그래요. 근데 뭐 언제까지 20명을 해야 뭐 87억을 받는다고 서두른다는 거야. 계속. 그 뉴스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철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기성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기성 정치인 다 배지들 다 떼겠다. 이랬으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맨날 쓰레기를 주워오는 거야. 쓰레기가 막 쓰레기가 들어와. 쓰레기 중에 아주 도매금 쓰레기가 또 들어와서 최고 쓰레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쓰레기. 그럼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고 표를 찍어줘.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지가 돼도 싸.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고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받겠다. 국민의 혈세 안 받는다. 당원 당비로만 운영한다. 당을 굳이 하려면 당비령 어디다 갖다 씁니까? 세상에 당원이라는 게 전부 가짜야. 그러면 당을 해산시켜야지 되잖아. 그런데 정당 당원이 몇만 명, 몇백만 명, 몇십만 명 있다고 그러면서 당비 도론 기록이 있나 없나? 당비를 저거가 갖다 대납해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대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 당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해놓고 당 운영비는 국가에서 선거 때는 800억, 평상시에는 400억. 그거 받아가지고 정당 주변이 맨날 술판이야, 술판. 맞아요. 쓰레기 마모되는 거야. 암흑의 사람 만났다. 그 명단 적나? 6명이 밥 먹었다. 그냥 당에 있는 돈은 호구야, 호구.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예. 그래 놓고서는 지 운전소 월급 보좌관 월급 가지고 국회의원이 챙겨. 맞아요. 후원금에다가 보좌관 월급에다가 국가 보조금에다가 그런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대한민국 국민 고생 좀 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앞으로 안 받겠다. 우리는 국회의원들 월급 안 받고 봉사하겠다. 우리는 보좌관 월급 안 받겠다.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새 정치야. 어디다가 새 정치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맞아요. 제발 여러분들은 정신을 좀 차려요. 정신을. 지금도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저 도둑놈 개수가 우리 당에 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한 대한민국 경제 절단 내버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우리나라 경제 살린 사람이 없어. 세월호를 쓰러뜨리는 데 역할한 사람이 그 해운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아요. 그 뇌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를 또 잡아넣으면 내 들어가지. 들어가면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허경영이 청와대로 밀어넣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상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이번 등장? 대선 때. 근데 백마 타고 나타난 그거 말고요?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들어가. 원, 투, 쓰리. 오케이. 이분 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대박. 호텔 오케이 알죠? 네 알아요. 그렇게 출마하신 거 알죠? 알아요. 네, 꼭 1억 받고 3억 받고.
진짜 있네. 진짜 있어. 허경영! 허경영! 진짜! 아니 우리 같이 정치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허경영! 정치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허경영!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허경영이래요. 야 이거 나 아니 진짜 정치꾼들이 제일 아 이상한 소리 나는데? 우와! 너 어디야? 여기. 하나, 둘. 부탁드립니다. 오셨는데 가시기 전에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사람이 엄청 많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일 벌리겠어. 고생했어요. 다음 대통령 허경영! 허경영의 청와대! 청와대 가자! 허경영! 네, 안녕하세요. 승률 90%의 자리를 찾아 매매하는 블루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진이 어때요? 이게 합성인 것처럼 보이죠? 합성인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지 일단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내년에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은 공약대로 여러분들 1억씩 받는다고요. 그 내용을 제가 계속 증명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거짓 언론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이 거짓 언론, 이 쓰레기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잘 보실게요. 뭐라고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허경영 총재가 함께 엄지척을 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게 진짜냐 합성이냐 사진을 띄워놓고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보기에는 채널 A입니다. 우리나라 진짜로 보여요. 이 옛날에 이 채널 A라는 채널에서 허경영을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빨간. 자, 허경영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이 찍은 사진이 맞고 대선 나올 사람이
미국 대통령 사진을 위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허경영은 2차례나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건데, 아니 대선 나올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상식도 없어. 아니 이게 거짓이면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 일단 계속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라는 놈입니다. 박대경이라는 놈인데 이 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우리나라 이 대학도 썩었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부드러운 조명을,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명이 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이고요. 그림자가 허경영 씨 8m는 그림자가 칩니다. 어쨌거나 위조라는 내용을 그런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의심이 내가 이걸 내가 인쇄했나? 이거를 분석하면 해가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하겠어요? 옆에 있는 이 멍청한 놈, 이 멍청한 놈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파는 그 백악관 바로 앞에 보면은 공식적인 그 상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 멍청한 새끼가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인데 아예 그냥 개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념품으로 사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이런 놈들이 여러분들 언론이라고요. 지금 언론. 나중에 허경영 대통령 돼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공증을 해야겠죠. 자, 공증도 한번 합시다.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보시게 and 되면 our ideas, though not our principles, 트럼프 to adjust to the challenges 공화당 of time. 상원의원들입니다. New thinking, new 이런 ideas, 동영상이 있는데 in the real world. 언론에서는 절대로 이런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 하나 가지고 이게 운명이 어쩌다 저쩌다. 엄청나게 이때가 북한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허경영을 초청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이게 다 거짓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건지 허경영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면 깨어나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원본 사진에 있었던 한미연합 동맹 임청근 총재죠. 그 총재가 어이없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들 내가 뒤로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요새 와서는 무슨 가짜니 진짜냐고 참 가짜만 눈에 보이는지.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짜 눈에는 가짜만 눈에 보이는 건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짓 언론과 거짓된 정치인들은 허경영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트럼프가 만났을까요? 허경영을. 그걸 왜 우리나라 언론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명 영상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아요. 이게 실상이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와 거짓 언론의 실상. 자, 그러면 허경영과 트럼프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때 내가 갔을 때 북한을 바로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박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그때 나를 불렀어요. 내 이야기들도 들어보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머리라는 거 알아요. 다 미국 CIA에서는. 그러면 걔네들은 컴플리트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엘리미네이트 자기들이 가서 IAEA가 직접 제거한다. 이 CVP를 트럼프는 고집을 하고 있는. 근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F 풀리. 핵을 충분히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 국가를 영구적으로 핵을 못 만들게 한다 이런 건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디스멘트. 이거는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게. 이거는 상당히 FVID는 완화해서 북한을 대하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라. 장기적으로 해가면서 북한을 러닝메이트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내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미국은 강경 노선이었어요. 근데 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반도의 전쟁을 막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북한의 핵 때문에 전쟁하려는 상황에 허경영이 만나서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만 여러분들한테 비춰주고 저런 내용들은 절대로 보도를 안 나눈다는 게
우리나라 언론과 특권계층 이 국회의원 새끼들이 한다는 짓거리들이 지들만 계속 헤쳐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허경영을 알아본 사람들을 무슨 신도마냥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허경영 얘기하느냐? 당연히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대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제가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겠죠. 시장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허경영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CIA나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허경영이 대단한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걸 알면서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영상은 지들도 봤을 텐데 그럼 언론에서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허경영 공약이 뭡니까? 정말 훌륭한 공약.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축소를 하죠. 그리고 무보수입니다. 돈 안 받아요. 국회의원들 하게 되면 지금 뭐 연금도 나가고 막 하잖아요. 평생 동안 차 대주고 뭐 집 대주고 뭐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 배당금 돌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 지금 현 정치라는 이 300명들이 허경영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네들 밥그릇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 정치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김구 선생도 우리 안중근 의사 독립투쟁했죠. 이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이랬습니까? 돈? 명예입니까? 나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뭐예요? 윤석열이 지금 대중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전혀 국민을 위한 생각은 전혀 없다. 없다. 이딴 놈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허경영은 국회의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일단 긴급 재정 명령권을 사용해서 2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억씩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먼저 약속을 지킨 후에 이제 약속 지킨 걸 봤어요, 국민들이. 그럼 허경영을 엄청나게 신뢰하겠죠. 국민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 국민 투표 들어가서 나 기존에 정치한 사람들 정신교육대 보내겠다. 그동안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질한 놈들 정신교육대 보낼 건데 찬반 투표합니다. 찬반. 이때 여러분들 실제 공약 지킨 실제로 1억씩을 받았어요. 찬성하겠습니까?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공약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경영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게 되면 여러분들 올 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허경영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여러분, 지금 블루넌이 허경영이라는 종교단체에 빠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과학적으로 주식을 분석하듯이 사람을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사실인지 빨리 인지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득권층, 지금 민주당, 국힘당 얘네들은 지네 밥그릇만 관심 있어요. 국민은 생각 없어. 그래서 국민 생각해서 지네들 밥그릇 날리려고 하는 구원자가 나타났지만 대중들한테 감추고 있다. 근데 지금 유튜브로 인해서 이거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는 내년 대선 때 보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언론에서 허경영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내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바로 잡아놓고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68불 되던 나라를 지금 2만 불까지 올려놨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그때는 집장만 하기가 쉬웠어.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거나 일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직장 가서 열심히 해봐야 이 돈이 모이질 않아. 집 사는 사람은 그건 무슨 사기를 치든지 이래야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셀즈맨들이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뭐냐? 그 고도에 올라간 GNP를 누군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느냐?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 4천여 명의 지자체 의원을 연봉을 7천만 원. 4천 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1년에 몇십 일밖에 근무도 안 하고 그러면서 1년에 7천만 원을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천일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가 이제 천일째 되는 날 기도 끝나고 둘러앉아서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옷은 다 떨어지고 이전엔 주지가 어떤 놈의 새끼야 이거
에? 거지한테 밥도 안 주는 절이 있냐? 어? 이 중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고래고래 하니까 주지스님이 가만 보고 있다. 야, 빨리 내쫓아줘. 어? 밥 먹는데 저 사람 옷에서 막 이가 떨어진다. 빨리 내쫓아라. 그런 거야. 이거 주님 역사자분들 끄집어내서 갖다 내쫓으니까 세상에 그 밥 먹는 밥상 앞에서 관세모살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냥 청마를 타고 하늘로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네가 공부 좀 한 줄 알았더니 관세모살 1000일 동안 나를 불러서 왔더니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내쫓냐? 그러고 가버려. 허경영이가 올 때 여러분이 허경영이가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야. 미친놈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속여. 그래 안 그래요? 저 봐서는 미친놈이야. 못 알아봐. 만약 알아봐서 벌써 죽여버렸지 나를. 예정된 대통령,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정된 자가 한반도에 왔어. 그런데 나를 자, 미친놈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33년간 속였죠. 그리고 많이 알아봤으면 허경영을 죽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죠. 허경영 역시도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 언론과 정치인들이 허경영을 바깥 세상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교도소 한번 들어갔죠. 그것도 다 허위 사실로,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허경영 신드롬이 한번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와서 만든 게 노래를 만들었죠. 풀미라는 노래. 사회가 자신을 힘들게 해도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웃게 해주겠다라고 풀미라는 노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블루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 대표님을 주대함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후보 20대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수락합니다. 국가혁명당은 국민의 1400조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 정당입니다. 국가혁명당은 연애, 결혼, 생일, 사망 모든 관혼상제를 감개하는 공영제 당입니다.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김영란법도 폐지해서 우리의 시급한 가계 가정경제를 살리는 국가혁명당은 리모델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성정당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뜯어고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혁명하고야 말 것입니다. 국회에서 맨날 법이 쏟아져 나와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단 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이러한 썩은 정치 제도를 바꿔서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도 욕하지 않으면서 정책 3.3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고 아시아도 하나가 되고 세계도 하나로 통일되는 국가혁명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정당이 형성된 것은 국가혁명당이 처음입니다. 정당에서 경선을 해서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가는 그러한 구심점이 없는 정당 제도, 서로의 마타도 작전으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고 상대를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들어 놓은 공약, 3.3 공약, 그런 공약을 어린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 판문점의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유엔 본부를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해서 최고로 많이 죽어간 한반도에 유엔 본부를 두지 않고 미국의 들러리를 서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이제 구심력이 있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도 그 작은 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만 쳐들어간 저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 강대국만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으면서 화투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양반과 쌍놈만 가르면서 1년에 쌀 한 가마니 주고 머슴으로 부리먹으면서 월급 한 푼 안 주고 종들을 부려먹던 그런 양반 민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머슴들, 종들의 가족이 학교를 못 갔고 양반 가족만 일본에 유학을 가고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살릴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구심력이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패거리로 뭉친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5천만 국민의 에너지를 가정경제에 살리는, 서민 가계부채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엔도로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이 작은 나라인데도 왕조가 있음으로써 세계 연방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일본이 왕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산 낭비 국가, 세계가에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망측한 지나친 민주주의의 발달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국가의 구심력이 있는 입헌 군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혁명당은 안정된 정치, 입헌 군주국가,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헌법을 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황제로 등장해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 그 이후에 세계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북한과 통일한다는 거예요. 세계 통일하기 이전에 북한과 통일하면은 남한은 전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북 합쳐서 8천만이 하나가 되면은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값이 2배, 3배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래 경제를 한 개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김영란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시인들의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가고 주부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달합니다. 그리고 쌍벌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전교조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벌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기 위한 재원은 교도소 폐지,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의원들 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절약되면서 300조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20대 대통령에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침체되다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나는 대통령 안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가정, 가계부채 때문에 돈 벌어봐야 은행에 이자 내면 물건 사볼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외채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혁명당은 서민 가계부채를 100% 상환해주고 국가 외채를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허경영의 3.3 공약은 기성정치권과 싸우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30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혁명, 국회의원이 100명, 무보수, 명예직 3,000명의 보좌관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정당에다가 500억씩 주는 정당 지원금 제도도 폐지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연간 8,544억 국회의원 보좌관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민 배당금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까? 정당 제도도 폐지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6개월 후에 개헌을 통해서 황제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 되고 모든 정당 제도는 폐지됩니다. 무소속들만이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무소속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정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름으로써 파벌 정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정당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혼혁명, 결혼하면 국가가 1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주택과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모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국민 배당금이 300만 원 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출산하면은 5천만 원, 쌍둥이 나면은 1억 원입니다. 노후혁명,
국민 배당금으로 노후 걱정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다. 배당혁명, 국민 배당금을 1인당 150만 원, 4인 가족에 600만 원이 나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복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배당금 때문이죠.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나이 많아도 서로 오라고 환영해요. 왜? 150만 원씩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시대는 지났고 부모는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부모 부양을 못하고 자녀도 자기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득혁명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배당금을 받으며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서 국민의 생존의 3대 요소인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앞으로 내가 다시 재헌하게 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헌법 2조, 대한민국은 주식에서 대한민국으로서 5천만 국민은 주주이며 주주 한 사람당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2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인데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의 문제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국가혁명당은 이것을 뿌리채 없애겠습니다. 세금혁명,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줄일 것입니다. 사업, 소득세, 모든 사람에게 이 소득세 하나로 통일해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면 세금을 환급받고 이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업을 한 자는 무조건 5%면 5%의 세금만 내면 법인세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세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무서에 있다 나온 사람도 사업을 하면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헷갈려요. 이런 세금 제도로 국민의 고열을 뺏어가고 서민들에게 자동차세 50만 원 그게 뭡니까? 왜 서민들에게 자동차 세금을 보유세를 50만 원 받고 기름에서 세금을 또 톡소세를 받습니까? 이런 통지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는 차는 대포차가 돼요.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돼 이쁜 여자가 1년에 5천 명씩 사라지는데 그것이 대포차에 납치돼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대생을 대포차가 나타나서 야 너 남편 놔두고 어디 가서 돌아다녀 이러고 잡아가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사람하고 부부인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납치범이에요. 그 여대생이 잡혀가서 저 섬에 술집에서 죽는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마약을 먹이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의식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야.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쓰는 게 대포차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유세 없앱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왜 자동차 보유세를 만들어가지고 대포차를 만듭니까? 1년 내내 몇 번 타지도 않고 주말에만 타는 차를 세금 내라. 몇 달 만에 50만 원 내라. 60만 원 내라. 그러면 여러분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쌍벌제 폐지하고 대포차, 자동차 보유세를 없애야 됩니다. 환경도 살리고 세금도 살리고 자동차도 덜 망가지고. 좋아 안 좋아요?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내가 대통령 되는 즉시 100% 없어집니다. 알겠죠? 신용불량자 정가가 있는 사람들만은 무이자 융자를 해줍니다. 국가가 보증을 섭니다. 신용불량자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혁명, 수능 폐지. 수능은 왜 폐지하느냐? 한국 경제를 몰락시키는 주범이에요. 월급을 500만 원 받아온 중산층이 아들 2사람 학원비 주고 나면 생활비가 안 남아. 생활비가. 그러면 그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있나? 그러면 그 생활비가 안 남는 돈을 가지고 또 은행 이자를 내야 돼. 그거까지 내고 나면 아파트 관리비 내야 돼. 핸드폰 요금 내야 돼. 자동차 세금 내야 돼. 그 사람이 시장 가서 반찬 사올 돈이 있나? 옷 사 입을 돈이 있습니까? 직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골백만 남고 몸에 병만 남고 거지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허경영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어떠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함이나 수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복 정치를 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 보내는 거 보복 정치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지 사법혁명. 우리나라는 상고법원이 적습니다. 대법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마다 대법원을 설치해서 상고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 3심제, 이 3심제가 올라갈수록 대법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늦어져요. 그래서 재판의 신속화, 이래서 상고법원을 몇 개 만드는 대신에 헌법재판소는 폐지합니다. 법 중에 법, 옥상옥은 없어집니다. 대법원, 상고법원을 강화하는 대신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겠습니다. 뉴딜, 농업 뉴딜입니다. 누구나 2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뉴딜 단지에 가서 들어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입니다. 농사 짓습니다. 젊은 애부터 노인까지. 농업 뉴딜 아시죠? 전국에 뉴딜 단지가 1000개 만들어져 가지고 노후된 농민들, 나이 많은 농민들은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것을 뉴딜 단지에다 논밭을 바치면 국가가 농사를 지어줍니다. 농업 뉴딜. 그리고 그 뉴딜 단지에 가 있다가 다른 뉴딜 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속초 뉴딜 단지에 있다가 제주도 뉴딜 단지로 갈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여름엔, 겨울에는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혁명, 새만금을 세계적인 금융 메카로 만들고 당진, 태안반도, 영종도, 강화도 이 일대가 세계적인 금융단지가 돼서 세계 금융의 메카로 한반도가 등장하면서 그곳에 세계적인 공항, 지금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다시 신설되게 됩니다.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하는 유엔혁명, 전경도, 경전도 통합하는 지역혁명, 모병제도를 하는 징병혁명, 농지거래 자유화를 하는 농지혁명, 농약 공장을 없애는 농약혁명, 쌍벌제 폐지하는 부패혁명, 어음보험공사를 만들어서 부도어음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음혁명, 경매제도로 인해서 가정에 생필품을 압류하거나 전세금을 압류하거나 이런 제도가 폐지되는 생활혁명, 6.25 참전 월남 참전 용사는 5억 원을 지급하며 매월 300만 원씩 주는 보훈혁명, 노동혁명, 노동조합이 폐지되면서 노조와 관리자가 기업가족협의회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자기 장기가 안 좋은 사람은 국가에서 신청하면은 이 시간을 최단시일에 수술해주는 장기혁명, 간혼상제는 국가가 공영제로서 챙겨줘. 부모님이 돌아가면 1000만 원, 대통령의 조화, 결혼하면 1억 원, 애 낳으면 5천만 원, 생일날 10만 원과 금일봉, 모든 간혼상제는 국가가 챙기는 도덕혁명.
장애혁명, 행복 추구권을 확대해 줍니다. 장애인들은 카드혁명, 많은 이상은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함으로써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카드혁명. 그 다음에 33번째 식수혁명.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이제 1급수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거. 알겠죠? 이 33가지 혁명을 30년 전에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이 누구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가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이 가계 부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나라 기업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제일 먼저 국민의 가정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